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최근 공고문을 가지고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공고문을 안내 드릴 때 이런 자잘한 내용까지는 전부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몰아서 한번 보시면 좋고요. 저는 국민임대주택을 좋아합니다. 주변 시세의 50% 정도에 사실 수가 있고요. 1, 2순위로 지역 주민과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뽑히긴 하지만 3순위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국민임대주택이 마음에 들고요. 용구임대, 매입임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즉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임대는 원림대로가 주변 시세의 50%로 저렴하면서도 다른 지역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어르신들께서 신도시에 공급되는 국민임대를 적극적으로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는 거주 여건도 좋고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들은 미달이 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곳들을 지역 상관없이 신청하시면 내 노후에 정말 좋은 집을 하나 챙겨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주택이 나오면 거의 다 올려드리지만 시간 관계상 공고문의 내용들을 샅샅이 살펴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고문 하나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고문은 총 44쪽짜리입니다. 10개 정도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고문 1편은 서론 부분과 모집 주택에 대한 설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이 나오고요. 국민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이란 제목이 나옵니다. 이 공고는 2023년 6월 22일자 공고였습니다. 그런 다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첫 장과 두 번째 장에 나옵니다. 2019년 9월 27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시에는 동일 유형의 예비 입주자 중복 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국민임대, 용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에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재해 처리되니까 신청 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것이고요. LH 콜센터 1670-0003 등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지만 개인의 복잡한 상황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상담을 받고 설명이 빠진다든지 이런 정보 제공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에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이 공고문을 읽어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꼭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약에 관련된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현장 방문해서 직접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고문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을 먼저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고일은 6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이 공고일 기준으로 입주 자격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순위와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이 모집은 지금 현재의 공가나 나중에 빌 경우를 대비해서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당첨자로 발표되는 데까지 서너 달 이상 걸리고요. 그 이후에 순번받아서 또 입주할 때까지는 더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고요.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가 됩니다. 동일 유형, 즉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예비 입주자 모집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다음에 만약에 선정이 될 경우에 종전에 선정된 예비 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다른 곳에 지금 세종시에 국민임대로 신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동탄 신도시에 또 국민임대 나와서 이것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양쪽 다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먼저 선정된 곳이 탈락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고일이 다를 경우에는 명확하죠. 세종이 먼저 공고가 났으면 그것이 자동 탈락 처리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공고일이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청약 접수일이 빠르거나 아니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기준으로 탈락 처리가 됩니다. 순위별로 날짜가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날짜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5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6일 또는 3순위 접수일인 7일에 접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 경우도 되겠죠. 2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에 접수하면 부적격으로 탈락됩니다.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서 현장 방문, 대행 접수도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료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료명 주소로 신청하시라는 것이고요.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를 꼭 내셔야 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확인받기 위한 주택명과 주택관리번호가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지운 것입니다. 이 국민임대를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청약통장은 가입해 놓는 것이 좋겠죠. 신청 시에 청약은행과 납입 횟수는 반드시 은행에서 확인서 받은 내용을 쓰셔야 됩니다. 본인이 낸 기준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입주 자격 검증을 자세하게 하게 되고요.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요.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 자산 기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조회도 동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토대로 해서 금융자산도 다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 접수가 안 되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개인정보 동의와 금융자산 동의는 꼭 하셔야 됩니다. 모집 단지 및 신청 문의 안내가 이렇게 나오고요. 주택 단지 개요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택 단지와 위치, 몇 호가 건설되는지, 최초 입주는 언제 했는지가 나오고요. 주택 단지별로 안내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공고문에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집 대상 주택을 보시면 이렇게 단지명에 따라서 주택형, 주로 주택의 전용 면적으로 많이 표시됩니다. 39, 46, 47, 51이 전용 면적이거든요. 이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 기타 면적, 구조도 나오고요. 복도식, 지역 난방이다. 건설 호수가 몇 호인가 나오고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뽑을 것은 몇 세대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주거 전용 면적은 주거 용도로만 쓰는 곳이고요. 공용 면적은 계단, 복도, 주 현관 등을 말하고요. 그 밖에 공용 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비처소, 지하층 등을 말합니다. 주거 약자형 주택은 3층 이하에 공급이 되고요. 주거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발코니의 경우에는 공급 면적에서 제외되는 비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새 아파트를 하더라도 아파트 구조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를 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자주 하셔야 되고요.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자주 창을 개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임대 조건이 나옵니다. 이 단지명과 함께 해당 주택의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가 나옵니다. 한 개를 예를 들면 39제곱미터는 보증금 1,870만 7천원이고요. 그 중에서 계약금 5%, 잔금 나머지 95%를 내고요. 월 임대료는 15만 4,3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 낼 수 있고요. 그러면 월 임대료는 낮출 수 있겠죠. 6만 4천원까지 줄일 수 있고, 만약 목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 470만 7천원에 월임대로 18만 3,530원으로 본인이 보증금과 월임대로를 연동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증금과 월임대로는 공고일 현재 기준이고요. 임대차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그때 변경된 기준으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신청하시고 선정돼서 계약하시더라도 최소한 한 4달에서 5달 이상 걸리잖아요. 그런데 예비 입주자의 경우에 순번받아서 들어가니까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년 기준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월 임대료를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에 이율은 6%, 임대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경우에는 2.5% 이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